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위클리 알짜 뉴스입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정보와 7월 다나와 인기 제품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메모리 업계가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향상되면서 하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D램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PC 한 대당 D램 장착수가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고용량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성능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윈도우 XP를 탑재할 수 있는 초저가 PC인 ULC PC 규격을 확대해 주요 PC 업체들에 통보했다고 27일 관련 업체가 밝혔습니다. 최근 $500 미만 저가 노트북의 등장에 이어 중국의 한 업체가 윈도우 CE로 동작하는 단순 업무용 노트북 PC를 약 10만 원대 가격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오는 8월 5일 엔비디아 GPU BBQ 2008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에게 다이렉트 3D 11을 활용한 테크놀로지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9일 시중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11개 모델의 전력 소비량과 소음, 냄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에 표기된 사항보다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LG, 샤프와 필립스 등 TV 업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저전력, 친환경 LED 백라이트 LCD TV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F는 올 하반기 휴대폰을 잇는 새 통신 단말기로 로봇과 통신의 결합 상품을 잇따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닌텐도를 비롯한 게임 소프트 메이커사들이 불법 복제 게임을 구동하게 해주는 기기인 알포류의 판매사 5곳을 제소했습니다. 차의 크기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료 1리터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는 새로운 연비 등급제가 8월부터 적용되면서 기존 1등급에 해당하던 차는 26종에 불과하고 등급이 떨어진 차량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8월 1일부터 내수 자동차 값을 평균 1.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96.66원으로 전날보다 5.59원 급락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1,9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그동안 보급형 DSLR 카메라에 주력해온 소니와 캐논, 니콘이 최근 전문가를 겨냥한 풀프레임 DSLR 출시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시장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소송 등 논란이 되어왔던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 의무 장착 논란이 SK텔레콤과 KTF가 DRM 없는 음악 서비스를 시작하며 논 DRM 쪽으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여름, 본격적인 더위와 노출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잘 드러나는 여름엔 외출 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단계가 있죠. 네,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데요. 흔히 선크림이라고 불리는 자외선 차단제, 그럼 사용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간단한 상식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자외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자외선은 A, B, C파로 나뉩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뉘는데 자외선 B파가 표피, 자외선 A파가 진피까지 침투를 합니다. 이 둘은 자외선 차단제로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지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C파는 아직 차단 제품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A, B파의 자외선이라도 최대한 차단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SPF 몇, PA+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PF란 자외선 B파에 대한 차단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숫자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시간인데요. SPF 1은 약 15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SPF 30은 450분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외출 시에는 낮은 수치의 제품을, 장시간의 레저 활동 시에는 높은 수치의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PA는 자외선 A 차단 효과 표시 등급을 말하며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 지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SPF 지수만을 체크하게 되지만 자외선 A는 자외선 B와는 달리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PA 지수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수치들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농도의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한 피부는 SPF 20 이상의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 한국인에게는 SPF 30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부위나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습 효과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핸드크림과 입술 보호제, 휴대하면서 간편히 팔다리에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형,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간단히 쓰이는 튜브나 펌프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유통기한은 평균 1년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제품 선택 시에는 자신의 피부 타입과 자외선 노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다면 일상생활에 바로 적응이 안 되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등 휴가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 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금방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컨디션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